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경성대학교 라이트 사업단이 주관하는 말하는 동네, 듣는 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우암동 소망마을 이야기 낭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드립니다. 남구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 라이즈 사업단 관계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회를 함께 이끌어갈 귀담소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낭독회를 총괄하신 이소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박영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레이션을 담당할 신동훈, 박혜진, 김예지 학생입니다. 영상 촬영과 녹화, 무대 감독을 맡은 지수와 반혜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문헌정보학과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세 분 어르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경식 어르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망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품앗이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이어진 공동체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득 어르신, 형제공업사를 50년 이상 운영하시며 우암동과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재식 어르신, 소막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학교 뒷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창의인재대학 부학장님이시자 말하는 마을 듣는 우리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으신 이소희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 우암동 소망마을 이야기 낭독회 우리 박영미 교수님과 함께 총괄 지도를 맡은 이소희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낭독회는 그냥 단순한 낭독회가 아니라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의 삶 속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암동 소망마을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소망마을, 우암동 소망마을은 시척에 있습니다. 불과 10분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소망마을, 우암동 소망마을, 소를 키우던 이 소막이 사람이 사는 집이 되고 이 집이 또 마을이 됐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광복, 전쟁, 산업화 이런 모든 소용돌이 속의 어떤 삶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았던 우리 이곳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권현식 어르신, 이희득 어르신, 조재식 어르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의 오늘 이야기는 과거 회상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기억의 증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억을 우리를 연결시켜 줄 것이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하신 자리해 주신 남구청 관계자분들, 라이즈 사업 관계자분들, 문화재단 관계자분들 이렇게 다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우리 교수님이야 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소망마을의 정신을 더 살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단체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분들과 어르신들께서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성대 파이팅! 경성대 파이팅! 경성대 파이팅! 네, 전부 착석하셨다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관계자를 제외한 관객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암동이라는 동네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소망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잘 모릅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우선 좀 소랑 친해져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소 관련 농담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가 죽으면 뭔지 아십니까? 다이소. 왜냐면 다이랑 소니까. 다이소. 그리고 소가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갑소. 소가 군대를 가면 어디로 갈까요? 육군 훈련소. 와우. 아니 이게 진짜 아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산 우암동 소망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소망마을 그리고 우암동은 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동네예요. 우암동이라는 지명이 이제 바닷가에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 바위는 이제 1930년대 적기만 매축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이제 적기만이라고 부르던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를 메우는 사업을 할 때 부서져 버렸는데 그 이름은 아직까지 남아서 우암, 그러니까 소 바위가 있던 곳이다 해서 우암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암동에서는 소를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소 검역소가 세워졌고 무려 2,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소막 40동이 생겼습니다. 한 막사를 두 칸으로 나눠서 한쪽에 소 60마리씩 넣고 10일에 걸쳐서 검역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일본으로 실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가 소망마을을 거쳐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부산에는 20만 명의 귀환 동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우암동은 귀환 동포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일제가 남겨둔 소막들은 판잣집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살았는데 지금도 우암동 골목에는 파란색 페인트로 칠한 굉장히 특이한 삼각형 지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소막의 흔적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때 우암동에는 7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막 판잣집 동네는 더욱 확장되었죠. 소를 가두던 소막이 사람이 사는 집이 되었고 그 집들이 모여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낭독회는 세 분의 어르신께서 각각 15분씩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역사적 배경을 담은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각 부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물어보셔도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 분 어르신께서 태어나신 1950년대 중후반 유년기를 보내신 60에서 70년대 그리고 오늘의 얘기까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1945년 광복과 1950년 전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암동 소망마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경식 어르신께서 들려주실 품앗이와 공동체 정신입니다. 옆집 숟가락 소리까지 들리던 시절 나무 판자 한 장으로 지은 집에서 계약서도 이자도 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1951년 전쟁 중에 세워진 봉황성당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까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공경식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경성대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 소망마을의 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 흥남부두에서 메르트 트럭을 타고 온 부모님이 우암동에 정착하면서 우암동에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살고 있거든요. 제가 50 중반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우암동은 상당히 그 뭐랄까 빈약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 요즘은 뭐 그런 말 잘 안 듣습니다만 학고방 한국문화 판잣집 그 부둣가에 뭐 수출용 이런 포장 박스 가져다가 한 이틀 만에 집어주십니다. 이게 옆집에 말씀이 다 들립니다. 그러다 애들 그 당시 한 10명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못 산 그런 시대였고 특히 우암동 부둣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이 이런 묵은지 많이 고무자 같은 게 많이 갔거든요. 그거를 집을 그러니까 내뿐 아니라 전부 다 좀 이렇게 요즘은 뭐 빈부격차가 많아. 누구는 배차 타고 누구는 차도 없지 뚜벅이고 그러니까 격식이 이런 거 느끼면 마음은 그 당시에 똑같으니까 그렇게 요즘까지 불행한 그런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그때는 똑같은 처지니까 자기도 못 살고 내도 못 살고 다 못 사니까 이거 저는 별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고 없는 사람 그 쪼리가 잘 벌어서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솔직히 좀 기억이 좀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예산이거든요. 우리 상식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암동이 특히 부두를 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살고 뭐 우리 또 땅이 의외로 한국 땅이 넓거든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중국 사람, 또 북한 사람까지 이어 있으니까 북한도 말씨도 저는 한경남도인데 한경남도 말씨가 또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막 섞여가지고 그 당시는 반도 말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통하니까 옆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을에 기쁜 날이 오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요즘은 자식이 서울에 직장돼요. 우리 부산에 살면은 애들 돈밖에 못 보잖아요. 수능 설밖에 못 보잖아요. 그게 형제도 잘 못 보잖아요. 요즘은 삼촌 뭐 사촌만인데도 잘 못 보잖아요. 그 당시는 아까처럼 판잣집이니까 농가 하나가 벽이거든요. 옆집에 마술이 다 들려. 싸움하는 거 다 들려. 아, 그날 공부 모래가 선생한테 맞았던 이야기 다 들려. 숟가락 이렇게 다 들리니까 형제,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뭐 대사, 무슨 결혼식 있거나 무슨 뭐 조상이 나가는 그 일을 다 도와줍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뭐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잔치음식 같은 거 하면은 다 그 이제 우리나라만 부마치를 하는데 막 일을 해줍니다. 해주고 또 내가 또 그런 일 당했을 때 그 이웃들이 와서 다 해주고 그건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라는데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면 우리 같은 어린이들은 이제 그 당시 여러분 요즘 뭐 고기 같은 거 뭐 살찔까봐 안 먹잖아요. 그 당시는 고기, 달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부침개, 우리 경산장만 기짐 그럼 막 그 기름 냄새가 없어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계속 사다가 막 일어나는데 그러면 한 덩가리 줘. 그거 먹으면 꿀맛이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기짐 하는 뭐 그게 뭐 가져야 맞자 그게 그냥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요. 요즘 군것질이 뭐 세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짐 하나 해도 굉장히 뭐 시럽떡 이런 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평상시에 떡을 우리 뭐 아무 데나 돈 많이 주면 떡 사 먹잖아요. 뭐 추석 때 송편 아니라 시장에 가면 돼. 근데 그 당시에는 떡이 없었어요. 그 잔치할 때 그 조금 어디가 먹으면 있대요. 또 그 다음에 형제가 많았잖아요. 작게는 다시면 많게 10명이라 동장 내려가면 구경도 못해. 그렇게 하면 형제들 나눠 먹고 그랬다고요. 요즘은 뭐 음식이 많으니까 뭐 안 먹습니다. 근데 뭐 서로 먹으려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그때 또 요즘은 뭐 좀 더 PC방이 돼가지고 방에서 하지만 얘는 다 마당이가 놀았거든요. 노는데도 빠져가지고 밥을 넣죠. 늦게 반찬 없어. 몇만 먹어야 돼. 그런 시절입니다. 정말 우암동 사람들의 정이 느껴지네요. 그럼 마을에 제가 동암성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암성당은 언제 세워졌나요? 우리는요, 또 우암동에
카톨릭 성당, 동원성당이라 있거든요. 그 우암동이 부산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이라 그러거든요. 동원성당이 51년도 6.25 전쟁이 생깁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 안토니오 신부님 모십니다. 59년도 독일 신부님이신데요. 외동 아들인 어머니가 양동원까지는 전 재산을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에 우리 신부님이 한 7년 전에 95세 당신 생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때 성당에 가서 저도 안토니오 신부님한테 세례도 받았는데 그분이 많은 독일의 고물자 이런 거 많이 가져옵니다. 또 성당 안에 학교도 운영하거든요. 그 신부님이 또 제목들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게 지금 해운대가 문화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또 성당 안에 조산을 운영합니다. 조산은 뭔가 합니까? 요즘 산부인과 요즘은 뭐 병원에 산부인과 다 가가지고 산부인과 또 애 낳고 또 집에 나오고 또 뭐 뭐라 합니까? 산후조리원 있는 데 가고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지만 그 다음에 집에서 애 낳거든요. 그 우암동 주민이라고 한 30, 40대 같으면 그것이 우암동 그 조산을 가서 낳았다 해서 광안리입니다. 거기서 나이가 뭐 진짜 우암동이라는 사람 그 성당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비도 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정말 위대한 신직자 해가지고 교황청으로부터 그 몬시널 칭호를 받거든요. 우리 신부님이 부를 때 안토니오 몬시널 신부님을 부르거든요. 그 신부님은 또 그 미사 끝나면 마을 다 돌아다닐 때 그러면 옛날에는 의약품이 없으니까 약을 구했거든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약을 구해가지고 또 갖다 줘.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 뭐 아프면 병원에 가가 치료하기 때문에 백제시대를 하면 그 당시는 제가 생각하면 한 60세는 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70대인데 10년 전에 죽었어. 그래서 못 만났댔어. 옛날 같으면 요즘은 뭐 오래 살잖아요, 그죠? 요양 기술, 수술 기술도 좋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그 당시에 약이 없어. 약 치료 못 받고 요즘은 암이죠. 막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하는 뭐 부친 뭐 친구분들 다 60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건강한 분도 갑자기 아프지만 한 3개월만 요새 말하면 암 진단받으면 한 3개월밖에 못 사는 그겁니다. 이거 암인지 몰랐죠. 그 정도 우리 또 신부님이요. 우리 또 기도 여러분도 뭐 절이나 성당 교회 다녀야 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부님 그 당시 딱 못 사는 신부를 방문하면서 위안의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신부님 얼굴이 풍채가요. 풍채도 얼굴 천인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느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 위로말 뭐 우리 그 당시 먹고 살때 얼마나 뭐 괴로운 심정이 많이 있었지 그러면 그 위로 말해줍니다. 그럼 그 위로가 되니까 하느님의 능력이 그때 그렇게 보는 수도 있지. 그죠? 저렇게 생각해보면 하느님은 아이고 가슴에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뭐든지 잘 되거든요. 안 되는 일도 안 된다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된다면 한 60% 돼. 그럼 60%면 가만히 잘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부님도 말된 진짜 방집집 그때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집 된 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뜻으로 우리 신부님한테 이제 공채 하나 연필 하나 안 받아놓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동학생들이 요즘은 뭐 자석실에 의자비랑 그때 막 마루였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가. 그냥 초치라거든요. 마당이 마루에 그래 초를 다 그래. 그 가면 수님이랑 공채 그때 공채 연필 구했거든요. 공채 연필 한 번씩 줘. 그럼 그반 쫙 갖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왕성당의 신부님께서는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셨던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소망마을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소망마을이 우리 마을에 우암동 소망마을 공동체가 있거든요. 한 40여 분이 있는데 100년 전에 수출로 금명수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 공동체 이름을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소극자 바이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수출을 금명수를 지어가지고 소아가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 이런 건물이 한 50년짜리 있는데 동양 지대 시설이라 하거든요. 그 우물도 많이 지금 가면 마을에 우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사니까 뭘 설계했거든요. 있습니다만 우리 또 100년 우물도 복원을 해놨고 좀 나중에 요 10분 거리가 오십시오. 100년 우물 복원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펌프 그 붓는 물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물본 펌프인가. 여러분이 살아생전 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암동이 그 당시 얼마나 인구가 많고 우암동이 1동, 2동, 분동까지 됐거든요.
지금은 고령화 좀 대한민국 때 그렇습니다만은 고령화 시대 때 우암동 다시 이제 합동돼가지고 지금은 노인들이 저 같은 노인들만 살아야 됩니다. 우암동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암동이 재개발 5,200세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내년쯤 예정인데 지금 우암 주민의 반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 내년 되면 또 이제 5,200세대 입주하면 아무리 아파트는 젊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민 능력이 하겠습니다. 우리 우암동에 학교가 3개가 있는 인구가 학교가 3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지금 한 개는 임시 휴거라서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애 많이 낳아야 돼.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 그래야 학교에서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런 정도 우리나라 지금 우암동도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좀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제가 또 우암동에 나와 계속 우암동만 우리 음악인 남부에 2세대 50년 이상 태어나고 사는 사람을 했는데 4세대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내가 50년 동안 우암동에 남부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았잖아. 나 없을 줄 알았는데 4세대 발굴했다 하면서 그 정도 우암동에 남부 쪽에는 되게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또 우리는 또 좀 아는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부 쪽에 뺐다 생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어디 아프면 참으면 병원도 되는 거 요즘도 노인이 많으니까 아프다 하면 내일 같이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암동이 좀 못 사는 동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우암동 산다면 좀 요즘 진짜 말 쪽팔린다 해가지고 대원동도 안 됐어요. 그 대원동 우암동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대원동은 신도시가 돼가지고 좀 주택가를 뒤에 형성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많았어. 그렇죠. 누가 물으면 우암동은 안 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참석해주신 다 우암동에 나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나오십니다. 자기 고향은 어디 나면 내 고향을 뜻하지 말하길 바라지 좀 창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결정해가지고 이러면 될 거 아니다. 우암동은 자랑스럽지는 못하지만 내가 태어난 건 뜻이 알릴 수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10년 정도 됐으면 이런 마을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한 10년 되니까 우리 마을에 건물도 동네를 좀 예산도 좀 확보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물론 나쁜 건물도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개척 공동체가 우암동을 위해서 내 사람이 내 고향, 내 동네를 잘 살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시적에는 조금 창피한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 후세들한테 네 고향이 어디 가면 우암동에 산다 할 정도 말할 수 있고 말을 듣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해에 동안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9년 독일에서 하 안토니아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스스로 전쟁을 겪고 포로 생활까지 한 신부님은 이곳에서 평생을 바치며 전쟁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6년간 운영된 조산원에서 약 24,000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야학은 훗날 해운대 문화여고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막마을은 피난민과 기안동포가 도섞인 곳이었습니다. 해방 후 약 20만 명의 기안동포가 부산에 몰려들었고 한국 전쟁 때는 약 7만 명의 비난민이 우암동으로 왔습니다. 일제가 남겨둔 소막은 사람이 사는 판잣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보리밥을 강제로 섞게 했고 전쟁 후 미군의 밀가루와 옥수수가 귀한 양식이었던 시절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품앗이라는 이름의 상부상조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 정신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9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암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수출소 검역소 예터라는 표지석을 세웠지만 현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소를 가둔 소막이 사람의 집이 되고 그렇게 마을이 된 우암동 소막마을의 역사가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경식 어르신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희득 어르신께서 들려주실 형제공업사와 한 가족의 역사입니다. 배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은 아니고 가깝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소망마을에서 쭉 나고 자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소망마을에서 계속 사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예, 45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경상북도 안동 바로 밑인 어성에서 아버지 사촌, 그러니까 저희 오촌 방숙 어르신하고 고모부하고 세 분이 45년도에 부산에 가면은 일거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큰형님 부도할 때 우암동에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암동에 정착을 하셨고 오촌 방숙은 지금 계곡동에 있는 사상터미널, 그 당시에는 미나리 밭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영주터널 쪽에, 그래 영주터널은 개통되고 대구로 가셨고 당수어른은 우리 고모부는 그 사상 공단이 생기면서 졸부가 되었습니다. 우암동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르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기차 열차 칸에 그 침을 싣고 그런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쩐지 어르신 손을 보니 조금 자잘한 흉터가 많으세요. 한번 관객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 손은 금손입니다. 만들기를 잘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대장간같이 거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성공을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일찍 젊은 나이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1972년 10월 15일 날 1972년입니다. 1972년 10월 15일 날 조그마한 간해공업 대장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이가 정말 그 사춘기 때였지만 그때부터 52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대장간 일을 했습니다. 대장간이면은 뭐 그물이나 바늘 이런 거를 만들었었나요? 예, 보통 대장간 혹시 아십니까? 시골 장터에 보면은 난 만들고 호미 만들고 쇠사랑 만들고 그런데 저희 그 형제공사는 주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어구, 선구 자재, 그래서 고기 집는 갈고리, 또 컨테이너에서 물건 꺼내는 이제 받침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는 그 뭐 전문 용어니까 샤클, 요리도리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만은 80년 88 올림픽 때부터 조금 이 바닷가에 어부들을 정리하는 그런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암동에 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걸 일본말로 고대구리라 그러는데 저인망 상거리선이라고 있습니다. 바닷가 용어지만 바다 용어지만 그 시까지 삭슬이 하는 배들이 우리 그 남해안에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없어지면서 저희도 약간 이제 하얀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지만은 그래도 형제끼리 똘똘 뭉쳐가 지난 2월 달까지 52년 몇 개월 동안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암동에서 나는 제철 생선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혹시 그 전기란 얘기 들어봤지요? 예, 붉은 곳이라 해가지고
적기 꼬시래기라고 유명한 고기가 있습니다. 생선이 있습니다. 지금 꼬시래기라 그러면은 음식점에 집에 오면은 청각이나 그 톱처럼 비슷하게 생긴 꼬시래기 그 대부분 그걸 꼬시래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꼬시래기 터순말로 문절망둥어입니다. 망둥어의 종류인데 그 적기 꼬시래기가 그 당시 이 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주로 그때는 서너지요, 서너. 참치라든지 또 삼치, 준치, 또 전어 대부분 주우가 오기 때문에 좀 싱싱한 걸 서너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무쳐 먹든가 회감으로 해서 치는데 적기 꼬시래기만큼은 그 자리에서 맛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탁탁 치가지고 입에 넣으면 한쪽에서 옆으로 도망갑니다. 탱갈탱갈하고 이래서 그 된장으로 찍어 먹고 이랬는데 꼬시래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우암동에는 어부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당시 배 이름을 뗏마라고 했습니다. 뗏마. 무동력이죠, 무동력. 노를 지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육지로 안 다니고 그 뗏마라는 거를 타고 이동하시기도 하셨나요? 주로 뗏마는 그 바지락이나 이제 고기 이렇게 잡는 쉽게 말해가지고 교통수단은 안 되고 그렇게 그런 배들이 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닷길로 다니는 이동수단 같은 건 없었나요, 따로? 예, 회사 이름은 모르겠지만 통통배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력선입니다. 덩굴시를 떼가지고 적기부터 화살표 반대편에 대교 지금도 영도 남항동에 대교동이라고 또 있습니다.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때 우암동 뱃머리에서 영도까지 그 통통배가 여객선 역할을 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통배를 타면 이곳저곳 다니시기 좋으셨겠어요. 혹시 가족들과 통통배를 타고 놀러 가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그 당시 용당, 감만, 우암동 거쳐가는 이래 이제 버스들이 오른쪽으로는 현재 분대불 로타리 또 한 개 노선은 초량 부산역 조금 못 미쳐서 거기가 종점이었습니다. 60년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청이 지금 영도다리 밑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그 당시 시청 자리였습니다. 시청에 볼일 보러 가는 공무원들이나 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 통통배를 타고 영도 대기동에 내려서 영도 다리를 넘어가 지금 말하는 핫플레이스 그 남부동 자갈치 시장 영산공원 그런 쪽으로 많이 여기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갈치 시장이면은 어수선 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뭐 통통배를 타고 자갈치 시장까지 가서 뭐 물건을 떼어서 팔고 그랬던 적도 있나요? 좀 슬프기도 하지만 또 추억이 아른거리네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식구들 사남일녀입니다. 저희 식구들 이제 모임 살림을 주고 아버님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좀 잃었습니다. 수술, 대수술, 재수술 3번이나 하다 보니까 일찍 젊었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배를 타고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떼가지고 고기 사이서 고기 사면서 머리 이고 그렇게 이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 그 시절의 고단함이 느껴지네요. 그 어르신 부모님께서는 광복 이후에 소망마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국전쟁 당시에도 피난민들이 우암동에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거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우암동 그 현대 역사가 그대로 저희 가족하고 묻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5년 해방되고 어성에서 부산으로 홀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큰형님 두달 때 젊은 기분으로 부산에 와서 성공했던 욕심으로 오셨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40주년이 됩니다만 저희 집사람 얘기가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저희 자기네는 51년도 조금 전에 공수님이 빅토리아 타고 흥남부두에서 같은 배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되어서 거제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45년도에 일본에서 6살, 4살 딸, 아들 둘을 하고 신랑하고 드디어 해방돼서 부산으로 기숙선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 신랑이 배에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을 했답니다. 수장을 하시고 우리 장모님이 닭기요 또 승희 이 두 남매를 데리고 영도에 첫발을 디디다가 지금 자성대 쪽에 매축지라고 거의 터를 잡았답니다. 애기 둘이 키운다고 우리 장모님이 이쁩니다. 그 이제 애기 둘이 키우고 있었는데 거제도 살던 저희 자녀어른도 흥남부두에 처가 있고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있다가 우암동에 부두가 있으니까 일거리를 찾아서 우암동 적기 장고개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애기 둘이는 있지만 이쁜 여자 있네. 어째 자매하고 어째 되겠나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딸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르신 사모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맺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희 그 사람은 사실 제가 대머리 소망마을에 태어났고 직선거리고 내려올 지금 1분 만에 내려오고 올라갈 때 한 5분 걸립니다만 장고에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소망마을에 태어났고 장고에 태어났는데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저희 동창생 집에 소망마을에 동창집도 소망마을입니다. 동창생 여동생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 그 중매제이 옛날 말로는 중매제이 지금은 선? 예. 그래 이제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와봐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집안 또 저희 아버님하고 형 아우하고 뭐 지금은 육집이죠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 보니까 돌아서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좀 그래서 막 인연이 돼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내일 모레면은 제가 40주년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부산 우암동 소망마을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서는 소를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위한 소 권역소와 2,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소막 40동은 해방 후 약 20만 명의 귀한 동포에 집이 되었습니다. 소막이 한잣집이 되었습니다.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흥남부두에서 피난선을 탄 사람들이 거제도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가족의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귀국선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 새로 만난 인연,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들.
한국전쟁 때 우암동에는 약 7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소막 판잣집 동네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부두가 있어 하역 일자리가 있었고 대장간에서는 조선기자재를 만들었으며 바다에서는 꼬시래기와 바지락이 잡혔습니다. 50년을 이어온 형제공업사처럼 이곳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동네에 뿌리 내리는 데에는 수많은 우연과 희연이 얽혀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은 마을의 역사가 되고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됩니다. 소를 가두던 소막이 사람의 집이 되고 마을이 된 이곳 우암동 소막마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이득 어르신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이득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르신의 소중한 증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암동 지역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어르신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만나신 이야기 그리고 재혼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그런 가정이 적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전쟁 후 우암동의 가족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암동은 피난민들, 귀향민들, 피난민들,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 그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가 약간 틀립니다. 피난민 쪽에 이북 사람들,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친구 중에 이북 그 이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굉장히 삶에 정말 끈질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물건을 가지고 1년 뒤면 피난민 쪽에 온 사람들은 활용 잘해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귀향민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저희 아내 쪽에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장모님은 조금 전에 아기가 둘이 있겠죠. 남매가 머시마가 다키오라는 머시마인데 얘가 지금 나가 새로 살림을 차리니까 애를 엄청 이겼답니다. 와 엄마는 와 웃자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아들 하나를 줬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들 하나 줬는데 니는 제발 경찰대가 너희 좀 살려줘라. 그래서 우리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처남이 정말 경찰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멀다고 파출소 와가 예를 미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내전성하고 17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 처남하고도 이제 같은 나이니까 잘 지내지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이게 이제 역사가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 자기들도 한 1년만 한 몇 개월만 잠시 피했다가 다시 사랑하는 아내 보러 또 이제 고향 가기로 그래 생각했는데 2년이 돼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처남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이북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니까 저보다 뭐 잘 알겠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장인어른 찾아러 갑니다. 저희 처남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처형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 원적이 고향이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쉽게 말해가지고 그 미통선 바로 아래 동네에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사촌 형님 만나고 아버지, 우리 사촌이야. 천암 사촌, 그러니까 고모 아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촌 누나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보다 한 10살 많은데 조카도 있더라고요. 그래, 조카님 일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조카고 언니 일을 합니다. 차이가 10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태어난 것도 깨밭으로, 들깨밭으로 변호생님만 고성군 간성읍에 가가지고 화인도 했고, 그 덕분에 민통성 가가지고 금강천도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득 어르신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재식 어르신께서 들려주실 소망마을에서 자란 아이의 기억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소구르마가 신장로에 줄지어 서있던 풍경, 학교 뒷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저녁시간.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누군가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생생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재식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르신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59년 사하라 태풍이 우리 경남 부산을 씻을 때 그때 4월달에 태어난 189번지 소망마을에서 태어난 조재식이고요. 저는 지금 조그만 간해공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왕동에서 적기 쇼핑백이라고 지명을 따가지고 적기 쇼핑백을 아직까지 아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적기에서는 조남이 소자암자예요. 작은 소리에 마양자. 저희 아버님도 1948년도에 왕도 오셔가지고 터전을 마련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함자나 저나 어떻게 왕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동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왕동 189번지 이런데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운명적이네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다들 어르신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랬죠. 저희 아버님은 왕동에서 소문화를 보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물류회사 좋게 이야기하면 소구르마 소 앞에서 끌면서 구르마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둣가에 목재라든가 합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영도 쪽으로 배달을 많이 갔었어요. 그런 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이 왕동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옛날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고로 가셨던 어쨌든 간에 이제 배달은 행위 남은 게 있는데 그분이 군대 다닐 때 이제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저희 우암동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시발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발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60년 초중반에는 거진다 신장로에 비포장도 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발택시가 그 당시에는 부산에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암동에서 완전 스타가 되는 거죠. 형님 이제 차를
누나하고 뭐 식사를 하시는 그럴 때 제가 차를 동네 친구들이 많이 구경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를 딱 세가지고 손도 못 대게 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카메라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사진기죠. 그런 걸 좀 찍어놨으면 많은 추억이 되고 그런 게 되는데 참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참 차가 많이 없었다니 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와 관련된 추억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학생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저희들이 그 내입음소리라 해가지고 학생수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의왕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였는데요. 저희 학생 수가 한 3,600명 정도 됐었고요. 오전 오후반 1학년부터 오전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학교 가는 길은 뭐 인산이 되죠. 완전히 뭐 혹시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우산이 겹쳐가지고 학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지금 학교 다닐 때 우왕동의 인구가 18,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18,000명이 그러면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문헌을 한번 보니까 전국의 그 인구 밀도가 부산 시 대주장소의 우왕동이 전국의 5위인가 이런 거 그랬었어요. 그만큼 그 인구 밀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아침, 오전, 오후반 가면은 학교 가면은 뭐 그때부터 뭐 학교가 뭐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교실에 들어가면은 와 착축을 하면서 그래가 이제 수업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이 부르는 게 출석하고 육성이 있는 애들 이제 집으로 쫓아보내요. 아시다시피 집에 가면 우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뭐 가는 길에 조금 놀다가 또 이제 학교 가가지고 내려줍니다, 모래줍니다 하고 그러고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저희들이 그 오전방을 하고 나오면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생활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소고운마을 부둣가에 정치하에 나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찬압이라고 해요. 찬압. 거기에다가 밥을 먼저 여가 끓여요. 왜 그러냐는 줄 아시죠? 밥이 부풀면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에다가 김치, 콩나물, 오뎅 넘어가시죠. 그 당시 저희들 학교 가는 길에 그 세시장에는 오뎅 공장이 큰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오뎅을 공장도 가격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창압에 겨울철에 싸셔가지고 갖고 오면은 아버지하고 점심을 그렇게 만나게 했죠. 그래서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고 오전반이 끝나고 이제 놀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 끝나면은 그 학교 뒷산에 있는 똥산이라고 똥산. 거기 가면은 그 하늘소, 사마귀, 뭐 곤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올라가서 저희들은 무슨 말입니까? 새총내를 많이 하죠. 그 똥산에는 그 당시 무덤이 많았거든요. 무덤이. 그 무덤 뒤에서 제가 새총을 쏘고 그때는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진회라고. 일진회 원조가 저기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상대방 대표를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학년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코피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걔가 이제 일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진이 뭔지라고 되죠. 지금과는 참 좀 사실 안 좋은 그런 추억인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저번 일요일에 저희들이 우암초등학교 종동문에 체육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추억을 먹고 사니까 옛날에 참 다해요. 그럼 그때 뭐 누가 때려서 맞았느니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 네. 지금과는 참 다른 모습이지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텐데 혹시 집에는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가 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뭐 동네에서 아시다시피 뭐 비석치기, 깡통치기, 술래잡기 특히 그
여학생들 그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 끌어놓는 거 재미도 그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들 그 부모님들한테 그때는 뭐 이제 머리도 맞고 그랬었어요. 고무줄 잘라놓는다고.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갈 그게 시간을 몰라요. 이제 저희 때 보면은 보통 그 당시에는 그 골목길에 그 하덕이라고 있었어요. 19공단 연탕을 해가지고 하던 하덕에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음식 장만을 많이 해요. 된장, 뭐 생선찌개, 두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길에서 나루에다가 고루에다가 하덕에다가 이제 딱 음식 장만을 하면 그 냄새가 뭐 골목길을 타고 말 곳곳이 올라가지고 그 당시 어머니들은 참 양념 같은 걸 많이 안 써도 참 맛이 있었어요. 음식이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그냥 손도 뭐 안 씻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밥상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 양푼이 함석으로 만든 동그란 그런 그 식탁에다가 앉아서 이제 아버지, 엄마, 누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반찬, 뭐 반찬 한 서너 가지 되죠. 그럼 깔끔하게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먹고 나면 이제 보통 8시쯤 됐을 때는 뭐 TV나 라디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숙제하고 어머니는 이제 저희 생필품, 양말 그때 다 기울 실었잖아요. 옷.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해가지고 바느질 하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전기도 천장에 한 집에 한 개씩 다는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다가 가림막, 베니어판을 치놓고 그 전등 한 개에 양쪽 그 방에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불편한 걸 모르고 뭐 그냥 칼잠을 자더라도 그럴 때가 정말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몸을 맞대요. 산이 맞대가지고 같이 자는 게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런 게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참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참 그 가족의 따뜻함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암동 앞에 부두가 있는데 혹시 어린 시절 모습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부두가 축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영도 가는 그 배가 하루에 2번씩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그 선술집 같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대에 일하시는 노무자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선술집에서 저녁으로 해포도 불기를 하고요. 아까 앞에 그 이덕님이 말씀하시기 저희들 그 앞에는 바다 밑에 모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오시래기 조개 같은 게 참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걸 채취해가지고 조개를 잡아가지고 시장터에 가서 팔기도 하고 저희들이 비늘 뺏겨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오시래기 대무침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저희 동네에 많은 분들이 그 살았기 때문에 밤에는 그 시장통이 완전 불량성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대 초반에는 경남 이런 데서 저희 그 선배님들이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정말 많이 왔잖아요. 서부 경남 쪽에서. 저희 왕동이는 그 입지 조건이라든가 그 공장들을 가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한 3, 4km밖에. 왜냐하면 용당 쪽에는 그 동양시대에 그 동명복지가 있었고 왕동에는 성창기업, 강릉복제, 대한통조림 공장이라도 있었고 그 문현동 조금 지나면 진시장 앞에 옛날에 국제상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 조선방직이 있었는데 조합에 조선방직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있을 때는 이제 고개 대구로 가고 뭐 사마고무, 진양고무, 뭐 태화상사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한 5, 600명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신장도에 통근버스가 한 20대가 신장도에 통근버스 아시죠? 회사에서
사람을 실어나는 요즘은 별로 전부 다 자기 그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 당시는 통근버스가 아침에 7시 반쯤 돼가지고 태워가지고 가고 저녁에 7쯤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하루에 2교대 12시간씩 운영했습니다. 신발 공장이 합방 공장이 거기에 그 계신 그 서부 경남에 계신 그 선배님들이 저희 동네 뭐 많게는 몇십 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 살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의 삶은 저희보다 더 군필했었어요. 다락에 그 집 안에 다락에 그 계단을 일직선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락에서 키가 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다락에서 자취를 하셨거든요. 혼자 자취하시면 그나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2명, 3명씩 자취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옷장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비키니 옷장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비키니만 거기 하나 딱 열면은 뭐라 그럽니까? 비늘로 된 옷장입니다. 그 안에 옷을 몇 개 넣고 입을 넣고 조그만 판자 넣고 책 넣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선배님들이 아침에 식도 못해요. 왜냐하면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퍼셋이 그 공동배수였거든요. 거기에 그 참 뭐 쉬운 일로 지금은 집에 화장실이 하나, 2개밖에 없죠.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는 화장실이 10개가 넘었어요. 하나에. 그것도 남자 여자 구분해하고요. 상당히 위생적이었죠. 퍼셋인데 인구들이 보통 한 통에 화장실 한두 개를 있었어요. 지금도 21개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수제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퍼셋이었었어요. 그만큼 힘든 그런 고난을 우리 선배님들이 보내시고 했었어요. 그게 그 사르파 시절에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여건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스라이 힘든 그런 생활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부둣가 쪽이 그때는 그런 공간이었다니 참 신기합니다. 소망마을은 유독 정이 넘쳐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저희 소망마을은 아시다시피 그 옆집에 무슨 일이 있든 뭐 아무튼 뭐 자기 같이 다 해요. 저도 그 저기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 아시죠? 새마을을 제가 지금 6년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쯤인가 저희가 그 마을 집고쳐주기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집을 이제 뜯으면서 기술이 없으니까 기둥등을 뜯다 보니까 천장에 그 대시라고 그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 그 어르신 신명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분이 목수일을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한 4시간을 연쳐가지고 자기가 그 재료고 다 사가지고 다 건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려놓지는 않지만 우리 그 동네에 공동묘지를 갖다가 도시식으로 지금 변화시킨 그 행정적인 그런 걸 갖다가 한 10년 넘게 해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누구 아프면은 뭐 니네 할 것 없이 바로바로 같이 해가지고 가는 그런 동네인데 밖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부두에는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범죄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10몇 년대 저희들 칠부도 앞에 그 밀수 사건이 큰 하나 왔었어요. 사실은 그 앞에 지금도 그게 배가 한 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망을 보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경식 사무장님 말씀하시듯이 우암동에 산다 이러면 무슨 사실 영어에서는 안 좋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암동에 산다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 밀수 이런 가면서 물건을 되돌려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판다든가 그런 게 사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사는 건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왕동이 좀 안 좋다는 그런 그 인식이 그 당시부터 좀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왕동이 안 산다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무암동 소망마을은 부산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소부르마가 옥제와 합판을 실어 날랐고 부두에서나 하역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물류회사처럼 소부르마가 신작로에 쭉 줄지어 서있던 풍경, 그것이 소망마을의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동네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은 기차가 지나가고 증기기관차 소리에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시절, 철길 위에 못을 올려두고 표창을 만들던 아이들의 놀이도 위험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뻘배라 불리던 통선이 무암동과 영도를 오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갈 수 있던 남포동도 통선을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무암동 앞바다에는 꼬시래기와 조개가 지천이었습니다. 부두가 매립되기 전 조갯배가 드나들고 주막으로 물고기를 잡던 어촌의 풍경과 공업진의 모습이 공존했던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최초로 시골택시를 운전하시던 형님의 자부심, 산신제의 함께 가고 천장을 고쳐주던 이웃의 정,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아낸 소망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암동 소망마을,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재식 어르신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미래문예실학과 학생입니다. 어르신께서 감동적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드시던 이야기가 정말 특히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성함이 수암이시고 소부르마를 끼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셨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지금 한번 답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면 보통 옛날에는 해 뜨면 일어나셨습니다. 여름에 보통 5시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지구에 소가 있는 차로 같은 주차장이 있고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소를 여물을 아침에 주고 아시다시피 소 뒤에 보면은 응가하는 그게 상당히 커요. 소가 응가를 하루에 많이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치우고 아침에 나오시면은 오전에 보통 한 마리 정도, 많이 하면 2마리 정도 할 거예요. 그래 하고 나면 이제 점심을 또 하고, 그때 음식은 요즘 말로 꿀입니다, 꿀. 요즘은 웰빙 음식 이래가지고 옛날 음식은 많이 찾잖아요. 보리밥 이래가지고. 아직도 저는 차갑에 있는 김치 콩나물국밥이 저희 와이프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낯은 안 나요. 그렇지만 이제 주고 대시는 거고요. 오후쯤 되면은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는 사실은 음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후에 또 한 마리 내지 2마리. 그 당시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소금만을 피워놓고 수분대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마치시면은 해가 이제 지하 맞춰요. 그러면 이제 소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집으로 또 바로 안 오시죠. 보통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선수집에서 이제 한 잔 기우시고 또 집에 와가지고 술을 많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잔소리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당시 하루 일당을 풀어오면은 그 당시는 전부 현금이거든요.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면은 사실은 돈이 얼마 있는가 사실은 몰라요. 그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가지고 생활비 부대 쓰시고 하루에 그 고단함이나 노곤함을 술로 달래시고 아침에 또 하루를 가면 다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르신도 안 좋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1970년도 제 초등학교까지 돌아가셨는데요.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고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합니다. 겨울철에 그 당시에는 부산에도 많이 추웠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그 털모자라 그러죠. 그런 거 쓰시고 요즘은 코팅 장갑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갑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마야서 소도 이 짐을 차에 실으면은 구름에 실으면은 소도 힘들어요. 그럼 저희 부친도 같이 소가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하게 되면 소도 힘들거든요. 그럼 같이 내려가지고 뒤 안 타고 같이, 그러니까 소와 내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시고 그래 하던 그런 기억이 자력스럽게 남고 고맙습니다. 네, 조재식 어르신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동네 이야기나 모든 동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갖다 기억하시고 많은 젊은 분들 2세대들이 3세대들이 기억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걸 전해주시고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이나 후생들한테 이런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좀 기록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어르신과 함께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걸어와 봤습니다. 우암동, 소형산의 바위가 있는 마을, 일제강점기 소검역소로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가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갔습니다. 해방 후 20만 귀환 동포, 전쟁 때 7만 피난민, 소를 가두던 소막이 사람이 집이 되고 마을이 되었습니다. 나무 판자 한 장으로 지은 집에서 계약도 이자도 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16년간 24,000명의 아기를 받아주었던 동항성당 조상원, 공책 한 권을 받기 위해 성당 바닥을 닦던 아이들, 45년 광복과 함께 이곳에 온 한 가족과 흥남부두에서 피난선을 타고 온 또 다른 가족, 장고개와 소망마을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 50년을 이어온 대장간 형제공업사의 이야기, 소구르마가 심장로에 줄지어 서있던 풍경, 통통배가 적기와 대교동으로 가던 모습, 증기기관차 소리에 수업이 중단되던 학교, 그리고 연탄 화덕에서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 만화방에 옹기종기 모여 레슬링 중계를 보던 아이들, 이 모든 이야기가 우암동 소망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망마을은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고 빈집도 절반 가까이 되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소망마을에는 10년의 투쟁으로 얻어낸 도로 확장과 도시가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공동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액자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소망마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암동 골목길을 걸어보면 어디선가 하는 소 울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체계는 없지만 이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소망마을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공경식 어르신, 이희득 어르신, 조재식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암동 소망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소망마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남북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